오원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우리 증시 장 초반만 하더라도 AI 서밋 기대감 계기로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중국의 창신 메모리 상장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며 코스피는 하락 전환하기도 하는 등 여전히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코스닥은 비교적 견조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시죠. 네이버가 미국 엔비디아로부터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4,80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네이버는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AI 컴퓨팅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엔비디아와 글로벌 AI 팩토리 공동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AI 팩토리 사업에는 네이버는 데이터 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 운영을 주도하며 엔비디아는 GPU 공급 주체로 참여하게 됩니다. 네이버는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주당 20만 4,500원에 신조 724만 1,564주를 발행하는 10억 달러 규모 제3자 배당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으로 네이버가 제3자 배당 유상증자에 나서는 것은 22년 만이고 2008년 코스피 이전 상장 이후 처음입니다. 또한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 달러, 우리 돈 13조 원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 투자사 브룩필드가 조성하는 방안이 제안됐으며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독점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고 정식 계약 철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4위 디램 업체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폭등하며 단숨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증권신보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5분 기준 창신 메모리의 주가는 시가 대비 454.5% 오른 48.02위안에 거래됐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최근 진행한 IPO를 통해 공모가를 8.66위안으로 결정한 바 있는데 오늘 증시에 상장하자마자 매수세가 몰리면서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상하이 증권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실시한 창신 메모리 수요 예측엔 333개 기관이 관리하는 11,537개의 투자 계정이 참여해 경쟁률은 약 462.85대 1을 기록했으며 공모가는 시장 예측인 4.4위안의 2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창신 메모리의 시가총액은 3조 2,100억 위안, 우리 돈 약 695조 원으로 집계되며 전거래일 기준 상하이 증시 시가총액 1위인 농업은행보다 1조 위안 이상 높은 수준으로 단숨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TGC가 미국 임상 3상 첫 번째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진행 중인 두 번째 임상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독립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이번 임상 3상 첫 번째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 원인을 원점에서부터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최고 의학 책임자인 앤디 웨이먼의 주도로 정밀 원인 분석에 착수했고 향후 확보되는 추가 임상 데이터도 객관적이고 엄격한 과학적 기준에 따라 분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체 분석에 따른 시장의 우려를 의식한 듯 현재 진행 중인 두 번째 임상 3상 연구는 세계적 공신력을 갖춘 외부 전문 통계기관의 분석을 맡겨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임상 결과 발표 이전 주가 하락을 둘러싼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코오롱 티슈진은 임직원의 주식 매매를 엄격히 제한하고 임상 데이터 관련 부서의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왔다면서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출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창신 메모리의 수급 블랙홀이 우리 증시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의 금리 결정 여부도 앞두고 있으며 시장 전반에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가져가려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 맞는 맞춤 전략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7월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결정과 실적 발표 여러 가지가 상존해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소화해내느냐에 따라서 연말까지의 시장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리고 성격이 갈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FOMC 회의가 있고요. 영국에서도 중앙은행, 일본은행에서도 중앙은행
정책 결정,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고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지가 아직까지도 좀 안개 속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빅테크들의 실적이 발표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뭐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계속 나오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체크는 했지만 구글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장이 막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이 역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도 영향을 줄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번 주에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고 삼성전자도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앞으로의 메모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줄 것이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매우 좋은 이벤트였지만 주가는 아직까지는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서 들으셨듯이 CXMT 창신 메모리도 상장을 했고 중요한 건 또 전쟁이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너무나 많은 이슈가 있어서 이번 주는 저희가 계속 시장을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주말 사이에 가장 큰 빅 이슈였던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분석도 해보고 거기에서의 최대 수혜주도 함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함께 보시죠. 자, 주말 사이에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이런 계획들이 공개가 됐는데 이 정도로까지 빅 이슈가 될지는 또 우리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정부든 우리나라 기업이든 미국의 AI 빅테크 기업들 다 같이 모이는 자리였는데요. 자, 이러면서 주말 사이에 여러 좋은 이야기들,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 AI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제시했었는데 그게 진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가? 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기대를 하고 또 응원을 하는 쪽도 있고 아니면 또 한쪽에서는 그건 너무 섣부른 판단이야 라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런 MOU 체결했다라는 소식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삼성, SK, 현대차, 네이버 다 지금 엔비디아나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이런 회사들과 앞으로 엄청난 협력을 할 것이다. 물론 MOU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실제로 구체화되는 것들을 차근차근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주말 사이에 있었던 그림으로만 봤을 때는 매우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 기업들은 AI에 투자를 하는데 AI 허브가 되기 위한 투자를 하는데 자금을 이런 빅테크들을 쪽에서 끌어당길 수 있고요. 이 빅테크 AI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부족한데 우리가 그것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서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그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GPU를 확보해서 그 GPU를 데이터 센터나 AI 팩토리를 건설하고 그것을 AI 서비스로 확대하는 결국에는 AI 인프라 밸류 체인을 구축했다라는 것이 그런 모습이 하나씩 구현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시장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잘 이루어져야 정말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주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국민소득 같은 것도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MOU들이 긍정적으로 하나씩 구체화될 경우에 말입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좀 볼까요? 자, 이러면서 지금 반도체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메모리를 공급하는 계약, 장기 공급 계약 이런 것들도 나와서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또 중요한 한 축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를 본격적으로 이제는 구축하겠다라는 것의 움직임이었죠. 그것도 우리나라 내에 데이터 센터를 앞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짓고 투자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런 MOU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하나증권이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의 결과들을 분석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국내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출발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리포트를 작성을 했고 이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거기에서 수혜를 얻는 기업들을 이제는 잘 봐야 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좋죠. 물론 좋은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부침을 겪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꼬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는 뭐 횡보하거나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의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평가들은 많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주가에도 그렇게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 수혜주들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번에 주말 사이에 AI 샌프란시스코 서밋에서 우리가 이제는 국내에 그러면 진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야? 앞으로 뭐 정부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계획인지 구체화된 게 없지 않았나라는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이 실리콘밸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확인을 해보니 결국에는 이런 오픈 AI,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우리에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는 숫자로 계산되기가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앞으로의 1기가와트 시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려면 그전에는 기존의 500, 600억 달러가 필요했던 것이 이제는 800억에서 100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해외의 기업들, 오픈 AI, 엔비디아, 엔트로픽 이런 쪽에 돈을 끌고 와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걸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것이 좋은 평가를 해주는 중요 요인이었고요.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상방을 열어놔야 한다. 앞으로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해외 쪽에서의 자금도 많이 들어올 것이다.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를 구현하는 움직임들이 국내에서 속속들이 보여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증권에서는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두 종목을 찝어줬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네이버고요. 두 번째는 삼성 SDS입니다. 첫 번째 네이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엔비디아의 깐부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네이버가 같이 갔죠. 삼성, 현대차, SK만 간 것이 아니라 네이버 이해진 의장도 같이 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네이버가 이제 엔비디아와 브룩필드와 함께 10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만들어서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도 중요한데 이 브룩필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룩필드라는 회사는 이런 인프라 쪽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룩필드가 실제로 이렇게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것은 실제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질 가능성,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이야기가 나왔죠.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네이버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자, 유상증자라는 거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우 싫어하시지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또 다르죠. 어쨌든 확실한 이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것을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투자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니까요. 발행 주식수는 뭐 700만 주 넘을 거고요. 발행 가액도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할인율 없이 20만 4,500원으로 제시를 했고 조달 예정 금액 1조 4,800억 원은 일단은 엔비디아 쪽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납입일,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뭐 10월 말 11월 20일 요 사이가 될 건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이버의 대주주에 엔비디아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이고 그다음에 블랙록이 5% 넘게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3대 주주로 엔비디아가 올라서게 되면서 이제 글로벌 AI 생태계, 엔비디아가 구축하는 생태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것이 네이버다. 그러면 네이버의 주가 20만 원, 오늘 오르기 전에 20만 원대였는데 20만 원 살짝 넘었었는데 이것은 재평가를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리포트의 내용이었고요.
자, 마지막은 삼성 SDS입니다. 삼성전자도 좋고 삼성전기도 좋은데 이제는 진짜 삼성 SDS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삼성 SDS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엔트로픽과 함께 협업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엔트로픽과 삼성 SDI가 추구하는 것은 B2C의 서비스라기보다는 B2B 서비스를 시장을 개척하고 여기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AI 엔지니어들을 양성하는 것을 협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삼성그룹의 삼성 계열사들의 20곳에서요. 현재 7만 명의 임직원들에게 클로드 엔터프라이즈를 제공해서 삼성이 얼마 전에 공표를 했죠. 이제 외부 AI를 내부 업무에 쓸 수 있도록 오픈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지금 클로드 엔터프라이즈를 삼성 직원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미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 있고 삼성 SDS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그리고 M&A 가능성 이런 것들도 삼성 SDS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걸 봤을 때 풀 스택으로 AI 서비스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삼성 SDS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네이버와 카카오 쪽을 인터넷 관련주로 항상 묶었는데 이제는 조금 시장이 바뀌고 AI 시대가 되면서 네이버 카카오가 아니라 네이버 삼성 SDS를 비교해서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파운드리 1위 TSMC 추격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4일 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브로드컴과 2030년까지 2천억 달러, 약 290조 원 규모의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HBM 공급부터 이나노 이하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턴키 협력이 핵심이다. 브로드컴이 TSMC 중심의 공급망에서 벗어난 배경에는 가격 인상과 선단 공정 포화가 자리 잡고 있다. TSMC의 이나노 웨이퍼 가격은 2027년 장당 33,000달러를 넘어설 전망이지만 삼성은 약 2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삼성은 최근 이나노 수요를 6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기술 안정성도 높였다. 엔트로픽과 테슬라에 이어 브로드컴까지 확보한 만큼 이번 협력이 삼성 파운드리 방역에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팀장님과 오늘 또 시장에서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손창현 팀장이 선택하신 돈 되는 섹터 테마는 뭘지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이제 여기에 수혜가 뭐가 될 것인가. 그리고 진짜 이게 증시나 우리 시장의 종목들의 주가를 좀 끌어올려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 궁금증이실 것 같습니다. 자, 손찬희 팀장님은 주말 사이에 있었던 AI 서밋 요 보고 어떻게 평가해 주셨어요? 근데 뭐 이미 다 어느 정도는 예상하셨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선한 거는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부 주도로 이 시장 자체, 그러니까 AI 밸류 체인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방점을 찍었다라는 의미에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관련된 사업 자체가 좀 커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네. 해서 나름 뭐 긍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누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샌프란시스코 서밋 이번에 뭐 관련돼서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한미 대표 기업 간에 이제 9,500억 달러 정도의 전략적인 협약을 맺었다라고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1,400조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도 한 4,600조 정도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한 10조, 100조는 돈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당연히 뭐 삼성이나 SK, 현대차 그룹 참여를 했고요. 뭐 엔스로픽이나 퀄컴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그런 기업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굵직한 투자는 한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SK그룹이 엔비디아와 함께 5천억 달러 정도의 전략적인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추진했다. 이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 731조인데요. SK텔레콤이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AI 팩토리, 기가 팩토리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SK하이닉스 칩 장기 공급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 이제 베라루빈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축은 삼성전자가 일단 브로드컴과 2천억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290조 파운드리 쪽 관련된 칩, 이 메모리 관련된 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상대적으로 좋은 파운드리 관련된 수주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동안의 칩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성이 부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모멘텀 자체가 부진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이 샌프란시스코 서밋을 통해서 칩에 대한 그런 장기 공급 계약과 칩이 여전히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 은연중에 글로벌 시장에 좀 발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모멘텀보다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주말에 큰 빅 이벤트가 있었고요. 이러면서 이제 오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늘 사실 그닥 뭐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예상을 했던 내용들 정도였나라고 판단되고, 뭐 CXMT도 지금 뭐 중국에서 상장이 돼서 이슈구몰이가 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들을 요 AI 서밋에서 수혜주로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된 밸류체인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라고 해서 같이 수혜를 받는 종목이죠. 네. 삼성 SDS를 SDS.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삼성그룹이 다양한 데이터 센터를 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사는 이제 엔트로픽과 AI 시장에 대한 신규 진출에 대한 모색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있어서의 데이터 센터 구축과 그리고 소버린 AI 관련돼서도 여전히 뭐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실적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클라우드 사업까지 안정적인 흐름으로 전개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적으로 한 20만 원 내외에서 안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면 앞자리가 좀 바뀌는 흐름까지도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S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뭐 2분기 실적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도 별로 좋게 나오진 않았죠.
그런 점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진정이 된 상태다. 그렇지만 역시 엔비디아의 로봇 공동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확인하고 3분기 때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성장세가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다시 주가는 지금이 거의 단기적인 저점으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고 가격적으로는 한 38만 원, 9만 원 선에서는 안착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무조건 매도보다는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현대차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 SDS와 현대차 두 종목을 일단은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탑픽 종목도 골라볼 텐데 이번 AI 서밋의 최고 수혜주 탑픽 종목을 어떤 거 유망하게 보세요? 뭐 앵커님께서 앞에서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네이버가 역시나 네이버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네네. 뭐 엔비디아의 10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투자를 15조 정도 투자를 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뭐 3자 배정으로 10월 말에 납입된다라고 하면 이제 3대 주주로 등극을 하기 때문에 뭐 전략적인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으로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I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AI 팩토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단행을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네이버는 새로운 이제 뭐 신규 성장 모델에 대한 사업성적인 부분에서 여기에 대한 매출이 이제 가시화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27년 내년에 상반기에 한 55메가와트 데이터 센터 구축 관련돼서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28년에는 200메가와트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한다. 그래서 30년까지 아마 1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의 구축을 좀 노력으로 가시화를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엔비디아의 투자함과 더불어서 데이터 센터가 한 5년 안에 계속 안정적인 흐름을 전개를 한다라고 보면 매출 자체는 현재 뭐 한 20조 정도는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증권사에서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네이버가 작년 연간 매출이 12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5년간 더해서 20조가 더해지면 상대적으로 실적은 상당히 아웃퍼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뭐 네이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 초반에 너무 이제 갭 떠서 시작을 했고 상승이 너무 크게 나와서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22만 원대에서. 그래서 22만 원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1차적인 손절가는 한 20만 원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앞선 고점이 한 29만 원, 3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29만 원으로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역시 탑픽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 AI 서밋에서 또 인상적인 MOU를 체결을 한 네이버. 실적이 이제 그게 실제로 뒷받침되면서 이런 AI 투자가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추적하면서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창신 메모리 CXMT 상장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30분에 중국의 본주에 상장이 됐는데 바로 그냥 500% 넘게 상승이 됐고 바로 시총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팀장님?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어떻게 뭐 좀 경쟁자를 만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좀 많이 뺏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우려감으로 오늘 좀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세 업체가 추가적으로 하락했었던 주된 요인이 창신 메모리 상장에 대한 이슈도 어느 정도 뭐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됐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CXMT가 이제 상장으로 인해서 자금 조달을 한 게 한 14조 4천억 정도 자금 조달을 했다라고 해요. 당연히 이제 D램 쪽 라인을 상당히 좀 많이 생산하려고 준비를 하겠다.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올해 아시아 증시에서 IPO로는 역대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국에서도 본토의 증시에 있어서는 두 번째로 큰 상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중국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한 3%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8%까지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창신 메모리에 대한 앞으로의 메모리 증설에 대한 효과는 고스란히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는 충분히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우리나라 업체들이 만들고는 있지만 소부장단에서는 창신 메모리 상장으로 인해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이 관련돼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CXMT 상장이 약간의 이슈 소멸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그 안에 소부장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을 보시는지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많이 이제 고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종목들 위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기본적으로 이제 D램 라인 양산 확대로 인해서 증착 장비를 이제 공부를 해왔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도 역시나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CXMT의 전공정 장비를 수출했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소부장 쪽에 반도체 쪽에 탑픽 종목 뭐 보세요? 네, 탑픽 종목은 이제 HPSP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동사의 이제 시장 점유율 1위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MS 1위를 달성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CXMT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테라팹, 테슬라가 반도체 칩을 양산한다고 해서 거기에 있어서의 고압수소 어닐링도 동사가 공급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었던 가격적인 매력까지 부각이 된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5,000원으로 짧게 보시고 1차 목표가는 한 5만 원으로 제시를 한번 해볼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메모리 부족 시대, 쇼티지 시대에서 이제는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투자하고 증설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이 트렌드의 이동이 좀 보이시죠? 그런 취지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 특히 장비 쪽에서는 투자가 저희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주신 종목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인 테마 손차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양 지수가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에서는 이 주말 사이 AI 서밋에서 언급됐던 종목들이 프리마켓에서부터 강세를 보였는데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된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현재 강세 탄력 받아가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 지수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에만 해도 이 반도체 투톱의 강세를 드러냈고 1%대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만 이 10시를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고요. 장중에는 6,500선까지도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현재는 0.5%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1%대 상승 출발했는데 계속해서 좋은 흐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양 시장에서 기관이 모두 매수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1조 7천억 원대 빨간불 매수세 보이고 있고 외국인이 2조 1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해서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2조 2천억 원대, 현재 2,200억 원대 팔아치우면서 물량 담아내면서 현재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특징 테마 두 가지입니다. 먼저 피지컬 AI 살펴보겠습니다. 서밋에서 전해진 내용인데요. 이 현대차 그룹이 웨이모 또 엔비디아와 함께 협력해서 피지컬 AI 본격적인 협력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에 있어서 좀 본격적인 협력에 들어갈 텐데 특히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는 이 자율주행 제네시스 공동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일단 현대차 그룹이 이 호재에도 불구하고 오늘 크게 오르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고 그 대신 코스닥에 위치하고 있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올라줍니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5% 현재 견조한 흐름 보이면서 44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로보티즈가 4.13% 현재 강세 탄력 받아갑니다. 코스모 로보틱스는 오늘 장중에 장 초반만 해도 10% 가까이 크게 올라줬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나오면서 상승 탄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대 현재 빨간불이고요. KNR 시스템은 최대 양력이 300kg에 달하는 로봇 손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한가 터치했고요. 현재도 상한가 유지하면서 14,27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테마도 살펴보시죠. 오늘이 코스피 변동성 있는 장세 안에서 피지컬 AI와 제약바이오가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좀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주고 있는데요. 일단 알테오젠이 사법 리스크에서 좀 해방이 됐습니다. 네덜란드 법원이 할로자임이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허 리스크에서 좀 해소가 되면서 현재 5%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31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리가켄바이오가 2%대 강세 탄력, 셀트리온이 1.58% 현재 빨간불 켜면서 18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주에 역대급 2분기 호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만 1조 원에 달했고 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올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거래일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지만 여전히 1% 넘게 현재 크게 올라주고 있고요. ABL바이오도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 테마 두 가지와 함께 오후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오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들 오후의 시장 분위기 파악해 볼 텐데요. 타케온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조우진 대표님과 또 저희 계속 끌고 오고 확인해 보고 있는 종목들의 상황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볼까요, 대표님? 예, 저희 코너를 보신 분들은 5종목이었는데 4종목이 어디 갔어? 그러게요. 라고 의아하실 네. 텐데 제가 이제 주말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종합을 해보니까 결국 하반기에도 저희가 원래 있던 4종목도 다 우량한 종목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한국 증시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이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4종목을 이제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저는 이제 언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있으면은 SK하이닉스를 더 이제 선호하기 때문에 네. SK하이닉스 그대로 이제 편입을 하되 새로 이제 아이스크림 미디어라는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에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결국에는 버티는, 주도하는 시장이 그냥 하반기 연말까지 좀 이어질 거다라고 그렇죠. 예. 보고 계시는 거고 예. 그런 의미에서 나머지 종목들은 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로템, 뭐 두산에너빌리티 예. 이런 것들은 익절도 하고 손절도 하고 예.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러면 아이스크림 미디어를 또 고르신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예.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에도 그렇다시피 하반기에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시장이 된다면 네. 해당 종목이 전체적으로 수익률을 이끌어간다면
어쩔 수 없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다른 종목을 그냥 편입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다른 종목을 편입하기 어렵다면 사실 두 종목 외에 다른 종목을 편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펀드 매니저의 그 편입에 떠나서 아이스크림 미디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이제 배당 수익률이 9.9% 넘기 때문에 배당만 받아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 미디어를 이제 편입을 한 것이고요.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그러면 작년에도 고배당을 했는데 올해도 고배당을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어떤 종목이냐면 이제 초등학생들의 그 학습지와 교육과 관련된 이제 그 플랫폼을 갖다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해당 과목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면 국영수 같은 경우는 보통 시장 점유율이 40에서 50%, 다른 어떤 상황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시장 점유율이 90% 육박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이제 그 독점력을 갖다가 다른 회사가 이제 훼손하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아이스크림 미디어 자체가 사실은 탄탄하게 영업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박기석 이제 그 최대 주주가 네. 지금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승계를 하고 있는데 그 다른 여타의 재벌처럼 불법과 탈법을 쓰지 않고 과감하게 이제 배당을 갖다가 재원으로 삼아서 승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승계 작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배당을 계속 해야 될 현실적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를 갖다 맞물려 봤을 때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작년에도 9%, 올해도 9%, 내년에도 9% 정도의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우리가 해당 종목이 쭉쭉쭉 뭐 40%, 50%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면 그런 배당에 눈을 돌린다면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최적화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롭게 아이스크림 미디어를 편입을 해주셨어요. 오늘도 뭐 조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좀 길게 보면서 배당 수익까지 챙길 수 있을 그런 전략으로 하나를 추가해 주신 거니까 아이스크림 미디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당 성향이 높은 것, 그리고 하고 있는 교육 사업에서도 경쟁력이 충분하다라는 중요한 두 가지 펀더멘털을 기본으로 가지고 한번 저희도 아이스크림 미디어 계속 추적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종목을 아까 뭐 저희가 이제는 두 개가 남았으니까 예. 한 종목을 또 봐야죠. 예. 어떤 종목인지 뭐 다 아시겠지만 공개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이제 ADR 프리미엄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금 뭐 외국 쪽에서도 많고 월스트리트도 뭐 주말 사이에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ADR 프리미엄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예. 식의 평가도 있고. 예. 근데 결국에는 이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본주랑 격차를 줄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예. 궁금해요, 대표님. 일단은 ADR이 높은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서울 증시 상대 보통주가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코너를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SK가 300만 원 입학했다가 떨어지겠는데 뭐 지금 뭐 200만 원 미만으로 갔으니까 도대체 언제 주가가 상승할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29일로 SK하이닉스가 잠정 실적 발표하는데 저는 SK하이닉스 잠정 실적이 70조 정도 될 거라 봅니다. 70조? 예, 웨이퍼의 물량을 갖다 계산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70조 정도로 이제 물량 영업을 갖다가 보는데 그러면 아주 호실적이죠. 호실적이 나오면은 당일날은 이제 주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난주에 구글이라든지 TSMC라든지 그 전에 삼성전자라든지 네네. 다 AI 생태에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난 호실력을 발표했지만 당일날 주가가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간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라는 걸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 기준에서 한 달 수익률입니다. 네네. 한 달 수익률인데 지금 하이닉스랑 다른 종목들이 되게 처참하게 안 좋죠. 근데 그 어떤 종목이 눈에 들어오냐면은 이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인텔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별로 안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한 달 정도의 수익률이 그런데 수익률을 갖다가 기준을 갖다가 올해 YT 되니까 1월 2일 날 첫 거래일 이후에 이제 수익률을 보신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당연히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 그다음 이런 종목들이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인텔은요? 인텔도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구글이 별로 수익률이 별로 없어요. 거의 보합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다시 한 달 수익률을 본다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텔도 구글도 별로 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 지금 떨어진 이유는 기업의 본질 가치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1년 동안의 수익률이 너무 좋기 때문에 큰 손들이 이 정도 내가 수익을 갖다가 창출했으면 됐지 더 이상 들고 갈 필요 없어라는 맥락에서 사실은
매도를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매도를 했는데 그럼 언제 이 큰 손들 다시 돌아올 것이냐? 29일 날 하이닉스의 잠정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날 FOMC가 중요한데 FOMC에서 이제 그 피셔 신임 의장이 25bp를 올리는데 25bp 정도 올릴 것 같은데 안 올리면 더 좋고 25bp를 올리는데 여기서 이제 비둘기파적인 시각 어쩔 수 없이 올리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더 이상 상승은 없습니다. 더 이상 금리 인상 없습니다. 이런 멘트를 해주면 주가가 폭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기업의 본질적인 것보다는 지금 대외적인 변수가 사실은 전체적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이크론의 지금 PER이 얼마냐? 6배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창신반도체가 PER이 뭐 20배가 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고평가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저평가된데 저평가된 것은 외부의 큰 손들이 전체 시장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이제 그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지 보고 그다음에 차익 실현을 했는데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은 반도체가 과거에는 이제 경기 순환주였죠. 18개월 주기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면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는 LTA로 사실은 대부분 이제 그 영업일 갖다가 이제 체결하고 있는데 예전과 다르게 봐줘. PBL이 아니고 PER로 이제 해당 주식을 평가해줘라는 거 우린 요구를 하는데 해외에 있는 큰 손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PBR로 봐야 된다. 18개월 주기로 해당 종목의 경기 순환주로 나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시각이 바뀌기에는 6개월 정도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길게는 6개월 정도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아까 말씀드린 그 AI 생태계 종목들이 다시 횡보를 하거나 올라가도 다시 내려가거나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고 또는 한 달만 지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주에 이제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긍정적인 멘트를 해주거나 한 달 정도 지나서 인플레이션이 뭔가 이제 내려간다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제 전체적인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문제가 아니고 네. 생태계적인 문제, 그다음에 여전히 반도체를 바라보는 메모리 반도체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점점 없어지면 그럼 다시 SK하이닉스가 예전과 같은 담론에 힘입어서 300만 원, 400만 원을 갖다 목전에 둘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조우진 대표님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메모리 쪽에 종목들의 주가가 떨어진 건 펀더멘털이나 AI 생태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고금리인 상황,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예.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큰 손들이 이미 벌써 YTD를 보여줬지만 60%, 100% 이상의 차익을 거뒀으니까 거기서 이제 큰 손들이 적절하게 이제 비중을 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무리 호시적을 내놔도 호시적이 하루 이틀 갈 뿐이지 다시는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반복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런 이 해외의 기관, 큰 손들이 금리 인상에 대비한 그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난 거에 대한 사익 실현을 하면서 안정화하고 현금을 가져가려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저희가 지난 주말에도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또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랑 또 엄청난 5천억 달러 MOU를 얘기를 하고 지금 젠슨이 계속 칩을 뭘 칩이라고 계속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들은 어쨌든 대표님은 계속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젠슨 왕이나 최태원 회장이나 지금 주가가 싼 것은 여러분들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예요. 주가가 내려갔다고 해서 그 자체가 뭔가 문제였다고 보시면 필요 없습니다라고 멘트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큰 손들이 그 테스트하는 이 기간이 길게는 6개월, 짧게는 한 달, 두 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번 주에도 케빈 워시가 금리를 동결한다든지 이러면서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데 여전히 기업의 본질은 무관하다. 그리고 AI 생태계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 자본 지출 갖다가 이미 앞서고 있어요. 기업들이 빨아든 영업이익이. 네네. 그것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뭐냐면 엔트로픽이 벌어지는 그 영업이익이 연간 환산하면 79조 원이거든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쵸. 엔트로픽을 갖다가 많은 분들이 쓰시고 저도 종종 쓰지만은 개인들이 쓰는 건 사실 매출에 별 영향이 없고 그렇죠. 회사에서 쓰는 기업들이 쓰는 돈인데 기업들이 쓰는 돈이 엄청나게 계속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AI로 돈을 못 번다라는 것도 사실 부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펀더멘털에 변한 건 없습니다. 과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어떻게 반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조우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후 1시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